요즘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가시나요? 손발이 차갑고 배가 자주 시린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주 위험한 신호가 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면역과 체온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최윤영입니다.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5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소 체온이 1도 이상 낮았다는 점입니다. 체온 1도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 작은 숫자 하나가 면역력을 30%나 떨어뜨리고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앞으로의 5년, 10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처럼 그대로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평소 체온이 몇 도인지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려고 하셨나요? 체온이 낮으면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염증이 쌓이고 면역세포가 잠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온 올리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감기 걸려도 3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한 번 걸리면 꼭 한 달씩 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검진 결과는 괜찮다는데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자꾸 깬다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갑고 배나 허리가 시리다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조금만 쐬면 배가 아프고 찬 음료 한두 잔만 마셔도 바로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원래 체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제가 만난 67세 이경숙님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감기가 오래가고 피로감이 심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대상포진이 왔고 그때서야 병원을 찾으셨죠. 평소 체온을 재보니 35도 5였습니다. 정상보다 1도 이상 낮았던 겁니다. 이분들이 크게 아프기 5년 전, 10년 전을 들여다보면 이미 몸은 수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잦은 감기, 오래가는 피로감,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이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느냐, 아니면 혹시 내 몸의 기본 체온이 떨어진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느냐에 따라 이후 건강 궤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이 정도는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지? 좀 쉬면 괜찮겠지 하면서 몇 년을 그냥 버텨오진 않으셨나요?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애매한 불편함 뒤에 저체온이 숨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 저체온을 방치하면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 머지않아 평생을 따라다니는 큰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지켜줄 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그냥 몸에 좋다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드시면 떨어진 체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부터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체온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온열 식품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속 냉기를 몰아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류 개선과 소화 촉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72세 김순자님은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약해서 늘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더부룩함과 속 냉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에 끓여 생강차로 드시거나 꿀이나 대추와 함께 하루 한두 잔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가 매우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은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도 따뜻한 성질을 가진 향신료로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서는 계피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를 통해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이 높은 디저트 대신 따뜻한 계피 대추차를 선택한 후 손발 냉증과 달달한 음식 갈망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피는 스틱을 물에 끓여 차로 드시거나 소량을 죽이나 따뜻한 음료에 첨가하세요.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하루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강한 항산화와 항균 작용을 가진 대표적인 면역식품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면역세포 기능을 돕고 혈관 건강과 혈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겨울철마다 감기에 쉽게 걸리던 분들이 익힌 마늘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면서 감기 빈도가 줄었다는 경험담이 정말 많습니다. 마늘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반찬이나 구이, 찜 등에 넣어서 하루 한두 쪽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다만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공복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위염이나 궤양이 있는 분은 양을 꼭 조절하세요. 네 번째는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내내 마시는 음료만 바꿔도 체온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찬 음료를 급격하게 섭취하면 위장 운동과 체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65세 박영수님은 아이스 커피를 하루 3잔씩 드셨는데 미지근한 물과 보리차로 바꾼 뒤 배가 찬 느낌이 줄고 소화가 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과 점심 이후 최소 2~3잔은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차로 체온 유지용 수분 섭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4가지 음식만 잘 챙겨도 떨어진 체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생활습관과 그것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음식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습관이 엉망이면 체온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체온 관리는 음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온과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 5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체온과 면역력의 연결고리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류 속도와 면역세포 활동성이 같이 떨어집니다. 일본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원래 체온이 낮다고 단정짓기 전에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에 일주일 정도 체온을 기록해서 자신의 평균 체온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두 번째는 에어컨과 아이스커피 야식 습관입니다. 강한 냉방, 잦은 아이스 음료, 늦은 시간 고칼로리 야식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대사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끊기보다는 양과 시간,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일주일에 아이스 음료를 마시는 횟수를 기록한 뒤 그 숫자에서 한두 회씩만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움직임 부족과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본 체온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대한운동의학회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약 5% 떨어지고 체온 유지 능력도 함께 저하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5분이라도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쓰는 동작을 정해서 알람을 맞추고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는 수면과 체온 리듬입니다. 수면 전후의 체온 변화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체온 조절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수면과 체온 리듬 전체를 깨뜨립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조격이나 샤워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체온과 긴장을 함께 조절해 보세요. 5번째는 나만의 체온 관리 루틴 만들기입니다. 체온은 한번 올려놓고 끝나는 값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여 유지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3개월 이상 꾸준한 체온 관리 습관을 유지한 그룹에서 면역 지표와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침 따뜻한 물 1잔, 점심 후 가벼운 5분 걷기, 저녁 생강이나 보리차 1잔처럼 작고 구체적인 3가지 행동만 먼저 정해보세요. 이렇게 5가지 생활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떨어진 체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간 연구하면서 찾아낸 가장 쉽고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한 달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숫자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체온이라는 숫자에는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체온 1도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5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체온이 낮은 건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체온이 낮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작은 감기가 한 달씩 가고 염증이 자주 생기며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로가 줄어들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이스 음료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체온을 한번 재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원래 몸이 차가운 편이야 라는 말을 더 이상 가벼운 농담처럼 넘기지 마세요. 오늘 안내해드린 음식, 생활습관, 작은 루틴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골라서 오늘 하루 안에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인지 지금 알아차리고 고마워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온을 올리는 3분 스트레칭과 하루 식단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과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체온 1도 이제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체온과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